저는 이제 그 눈높이 대교에서 제가 23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직원 교사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부로 가서 눈높이 교사들 뽑고 교육하는 일을 오래 했어요. 또 교재 만드는 곳으로 가서 또 교재도 만들다가 또 마케팅, PM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 과목 담당해가지고 처음 교재 만드는 것부터 출시해가지고 사용하는 것까지 그 PM 담당해서 또 일도 많이 해봤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센터를 하나 맡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소사장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직원은 아니고 프리랜서. 네, 프리랜서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제 운영한 금액의 얼바를 제가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센터장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 게 23년 일을 한 거죠.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느낀 점들도 저도 있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눈높이 센터 전국에 수백 개 중에서 넘버원 센터. 아우 팔불출. 그래서 전체 전국 그런 센터 중에서 가장 학생 수, 과목 수 많은 넘버원 센터장을 했고요. 마지막에 연봉은 한 1억 5천 정도 됐고 급여로는 제 한 3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하게 했죠. 네, 제가 잘한 거죠. 그렇죠. 네,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23년 다닐 때 이제 맨 마지막 때는 어땠냐면 이제 급여가 많이 오르니까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여태까지 일한 거에 이제 딱 그 결과를 보는구나. 지금부터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야지. 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면 아이들도 대학 거의 다 마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정말 열심히 모을 생각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진이 빠졌어.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 이렇게 뭔가 그 다운이 다 됐어요. 그래서 뭔가 충전할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그래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욕심에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다니기는 싫고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얽히면서 딱 몸이 아픈 거예요. 초기 암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이제 항암까지는 안 하고 방사선만 하고 수술하고 방사선만 했죠. 네, 수술하고도 뭐 한 3, 4일 있다 퇴원했나? 그랬죠. 일주일 정도. 네, 그러고서는 바로 그냥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차였는데 그때 이제 방사선하고 오다가 방사선은 사실 1, 2분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병원에 머무르는데 딱 하고 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공파님한테 살짝 얘기했더니 당장 그만두라 그래가지고 그만뒀죠. 네. 근데 제가 그때 23년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공파님은 노인들 이런 시니어분들을 많이 보셨지만 저는 거의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아이들과 엄마들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초창기에 입사했을 때는 이렇게 조금 말하자면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 여러 가지 이런 습관이라든가 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극소수였어요. 근데 23년을 근무하면서 마지막쯤 됐을 때는 이건 뭐 하루에도 뭐 4, 5명씩 보일 정도로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다. 왜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엄마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첫 번째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아이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엄마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둘이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컸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 공부를 시키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엄마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파님은 아는 거야 그거를. 그죠? 저는 경험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이런 소비자도 많이 만났지만 직장 동료라든가 또는 이제 뽑은 그런 눈높이 교사들이라든가 또 뭐 여러 외부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아,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구나.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그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배우든 어떤 걸 느끼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딱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실천을 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일단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위험 요소도 있지만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긍정적인 부분과 본인의 어떤 목표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이런 걸 느꼈고 저도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제가 기억에 남는 엄마가 딱 한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줬던 엄마예요. 젊은 엄마였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딱 묶고 맨날 똑순이처럼 하고 다니는 엄마였어요.
꾸미지도 않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제가 가정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쁘고 그다음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애가 이제 한 3학년, 4학년 그때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작은 애는 한 6살, 7살 이랬던 것 같고요. 근데 큰애가 저희 센터에서 공부를 일주일 내내 와서 했어요. 하루에 한두 과목씩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가 이제 그 회비예요. 말하자면 학원비인데 그 학원비를 그 애가 꼭 이렇게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35장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빳빳한 돈으로 월말마다 이렇게 돈으로 봉투를 가지고 와서 내는 애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좀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거의 다 카드로 하고 저도 카드로 해야 편해요. 그게 안 그러면 또 CMS로 입금해야 되고 이게 뭐가 복잡해요. 항상 엄마가 돈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딱 내고 하는데 처음에 첫 달, 둘째 달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태도를 딱 보니까 엄마가 반드시 새 돈을 뽑아서 아이 손에 쥐어서 학원비를 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저희 학원에 와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어요. 아 이게 엄마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돈 공부가 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거야. 애가요. 그래갖고 자기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돈 많이 들어가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바로 저희 행복계약서의 그런 미천이고 네. 그런 토대가 된 사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기억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그 엄마를 한번 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저를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데 저는 그 엄마인지를 모른 거예요. 처음에. 왜냐면 이 엄마가 이렇게 이쁜 엄마가 아니에요.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수수했던 엄마가 이 엄마라고 할 정도로 너무 멋지게 쫙 차려입고 나가는데 와, 이 아줌마 진짜 변신의 대마왕이구나 이런 느낌 받았고 그리고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한테도 굉장히 깍듯하고 엄마처럼 막 얘기하고 되게 친근하게 지내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시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화도 내고 막 엄마처럼 하더라고 정말로. 그래서 이 엄마가 참 진짜 진심으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와이프 노릇, 그 며느리 노릇, 그다음 엄마 노릇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똑부러지게 해내는 그런 엄마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돈 공부를 시키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행복계약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 엄마 생각이 좀 났었어요. 네. 네. 제가 아까 아파서 왜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어떤 분이 명퇴를 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한다 이랬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상인데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첫 번째 미련이 남는 거고 두 번째는 또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막연한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 못했는데 그때 공파님이 되게 힘이 돼줬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공파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신호다. 뭔가 신호인데 이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여기서 딱 스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먼저 추스리고 이제 기회를 보면 분명히 또 다른 인생이 있을 거야.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일단은 그만두자.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못 스톱 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정말 한 달만 쉬라. 근데 한 달 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의외로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암 누구 걸렸다고 해서 그게 요즘은 흠도 안 되고 네. 온 집에 집안을 둘러봐서 암 환자 없는 집을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네. 거의 가족 중에 한 명은 암이에요. 근데 암이 내가 왜 걸릴까요? 암은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습관, 자세, 그냥 먹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암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병원 가면 어떻게 해주나요? 그냥 수술해서 암덩어리 떼내고 다 나았으니까 가서 열심히 사세요. 도로 보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던 데서 그대로 돌아가서 그대로 사니까 암이 또 생기죠. 근데 문제는 암이 생겼을 때는 덜 위험한데 재발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삶 자체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공마님이 근무했던 여건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늦게까지 오고요. 식사도 불규칙하고 오전 한 10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이런 구조의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냥 몸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체 몸이 튼튼해요. 집안이 그런 것 같아요. 원체 튼튼해. 저는 원체 약한 집안이고 잘 안 아파요. 원래. 여기는 원체 튼튼한 집안이니까 버텼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은 안 된다. 그 돈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거냐. 네. 돈은 어떻게 보면 사이버 머니에 불과하고 그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가 많고 적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그만둬야 된다. 근데 딱 그래서 받아들여졌지. 그때 공파님 말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안심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는 이제 쉬었죠. 수술하고 뭐 푹 쉬고 한 6개월 쉬고 나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활 이런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 조절도 하고 완전히 바꿨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여행을 그동안 바빠서 못 다녀서 여행을 1년 동안 미친 듯이 정말 다녔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여행 아이디어라든가 뭐 또 싸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실천을 많이 했고 한 1년 다니니까 이제 갈증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까 이러다가 투자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이게 돈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돌아봤는데 크게 돈이 모여있지가 않은 거예요. 월급은 아무리 받아도 쓰고 나면 땡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여기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재정적인 그런 재무적인 이런 판을 좀 다시 한번 짜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에 내가 공부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했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말하자면 돈 공부? 그런 재테크 공부인 거죠.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했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투자도 또 바로 했죠. 투자 스승님도 한 3분을 딱 모시고 진짜 열심히 했죠. 우리는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을 고를 때까지는 굉장히 좀 오래 걸렸고 고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듣고 우리가 이건 좋겠다 선택이 된 것들은 많이 실천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실천하고 저희가 지금 많이 뛰었죠. 자산의 거의 한 4배 정도. 4배 정도는 그때 뛴 것 같아요. 그게 다 그때 쉬었기 때문에 기회가 열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공파님이 의사니까 공파님 돈을 잘 버는 줄 안다니까요. 아니, 저는 계속 이야기 돈 욕심이 없다고 해서 개인 한의원은 한 3년 했고요. 그 뒤로는 지금까지 전부 그냥 봉직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월급쟁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받고 계속 일을 했어요. 너무 솔직하시다. 네. 그때 제 마지막 우리 공마님은 제 한 3배 정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그렇게 그만두고 또 이제 그때 돈 공부를 다시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나서 투자도 하고 이런 덕을 저희가 많이 봤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는 그때 그만두길 정말 잘했다. 네. 그때 안 그만뒀으면 이렇게 투자도 못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할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그때 여행도 미친 듯이 다닌 게 정말 잘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산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여행하는 게 낭비가 아닙니다. 여행 가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삶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그때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저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저희가 유튜버로서 그 투자 유튜버를 해도 되는데 사실은 진짜 투자 유튜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도 할 얘기가 많거든. 책도 되고. 써도 돼요, 진짜. 아무튼 그때가 아팠는데 그 아픈 걸 욕심을 더 안 부리고 스톱하고 딱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분, 지지, 지족 상락이라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내 분수를 알아요. 아픈 걸 인정하고 알아야죠. 그렇죠. 안 다음에는 스톱해야죠. 근데 미친 듯이 달려가면 되겠냐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만족해야죠. 감사 생활해야죠. 그러면 계속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스톱할 때 딱 신호가 오는데 그거를 알아채고 딱 그만두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네. 다음 기회가. 또 다른 인생이 펼쳐져요. 네. 저희는 지금 유튜버를 하지만 저희가 유튜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저희는 좀 나서는 거 원래 싫어하고 네. 그냥 조용히 사는 스타일이에요. 조용히 재밌게 그냥 우리끼리 네. 재밌게. 딱 스타일이 딱 그렇거든요. 약간 개인주의?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튜버를 해요? 사실. 이런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유튜버입니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파님이 선하고 굉장히 좀 착하고 뜻이 굉장히 이렇게 누가 봐도 참 복 받아야 돼 이런 말이 정말 나올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파님이 참 선하고 착하고 뜻이 깊고 그런데 머리가 천재야. 그게 참 아이러니야, 그죠? 우리 서로 팔불출 같아요. 아 그런가? 팔불출 방송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제 공파님이 없는 또 센스가 있잖아요, 제가. 네. 우리 공파님은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 환상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그렇게 딱 스톱해야 될 때를 이제 알아챘을 때 남편이 네. 그냥 다녀야지 이렇게 했으면 제가 진짜 서운했을 그렇죠. 것 같고 그리고 때를 또 그럴까? 그리고 그냥 다녔을 것 그렇죠. 같아 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배우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네.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함께 사는 배우자가 딱 스톱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명퇴하고 싶은데 정말 용기가 안 나요 이러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근데 용기를 안 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기회를 잡아야 되고 네. 또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두는 것도 용기고 기회를 잡는 것도 사실은 다 용기거든요. 네. 어제 영상 올린 거에 보세요. 그 미국 시애틀에서 3달 만에. 식당을 그렇게 크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가 딱 곰파 TV 보고 아 이거다 생각을 딱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실천력 보셨죠? 3달 만에 그 다 정리하신 거. 그리고는 그 식당을 이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좀 어린 사람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돈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하라 그랬대요. 네. 하고 달달이 갚아라. 네.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연금이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신 분들이 보면 용기가 있으세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그러다 깡통 차면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책임질 거냐? 오늘은 제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